오늘 방송의 주제는 반자율 주행입니다. 뭐 테슬라 모델 3는 저희가 출고기를 찍었고 저희 채널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 근래 저희가 카니발을 출고하면서 반자율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모델 3의 반자율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됐대요. 그 업데이트 된 내역 중에 노아라고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지를 찍으면 고속도로에 한해서 목적지까지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꿈의 반자율이죠.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대단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 차주분이 운전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는데 차주분의 얼굴을 노출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씌우고 모자까지 씌우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반자율에 대해서 항상 테슬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1년 탔죠 거의? 차주로서 느끼는 반자율은 어떤가? 정말 많은 차들의 반자율을 경험해봤는데 거의 모든 종류의 차들 중에서는 가장 테슬라가 좋아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확실히 차이 나게.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뭐 눈이 맞습니다. 탭바입니다. 탭바. 테슬라 바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약간 반쯤 접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스마트 서먼, 차를 부르면 차가 온다. 사실 저는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서 직접 가서 타는 게 더 그냥 편하고 빠르니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NOA도 여기 마침 이제 그 고속도로 옆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자, 일단은 그럼 바로 스마트 서먼 한번 테스트 해보죠. 지금 차는 저쪽에 지금 주차된 걸 한번 우리 이동. 그래도 이게 GPS 기반이라서 이게 야외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요. GPS가 안 잡히는 실내에서는 못 쓰는 걸로 알아요. 지금 운전자가 없는데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쵸. 차에 지금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오. 그래서 가끔 이게 언제 유용할까 생각해보면 뭐 밖에 야외에 주차했는데 비가 온다 많이. 그럴 때는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만, 여기서 내가 막 뛰면 어떻게 돼? 핸드폰을 들고 따라와? 일단은 별로 안 놀래시네요. 전 되게 놀라운데 지금 왜 안 놀래시지? 차가 지금 혼자 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차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좀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좀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질린다, 야, 벌써. 이게 왜냐면 우리 생각처럼 뭔가 좀 이렇게 리모컨 RC카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아마 이걸 계속 누르고 있어야만 이동하도록. 누른 거를 떼면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면 자동으로 차가 멈추게. 자, 일단은 스마트 서먼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장애물은 피해요. 보행자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 제가 제 한 몸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뛰어 들어갑니다. 어씨, 무서워. 내가 멈춘 게 아니라. 네가 세운 거 같은데? 오, 뭐야? 근데 아까 처음에 형이 뛰어들었을 때는 차가 자기가 알아서 멈췄어요. 진동이 오면서. 이게 이쪽으로 오려고 계속 후진하는 게 아니라 차 돌릴 수 있는 곳에서 돌리고 돌릴 수 있는 데까지만 후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쓴 거야? 섰네. 핸들 왔다.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 지금 완료 떴어요.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차를 세웠는데 이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빨리 그럼 착석을 해서 우리가 궁금한 반자율 주행 업데이트 기능과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자율이나 차선 변경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NOA는 딱 한 번 쓰고 안 썼거든요. 여기 오토파일럿 들어가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속도 기반 차선 변경은 이걸 매드맥스로 넣으면 지가 제일 적극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마일드나 보통으로 하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오늘은 그냥 테스트니까 매드맥스로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차선 변경제 승인 대기는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든 내가 한번 깜빡이를 켜줘야 차선 변경을 하느냐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하느냐 그거거든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자, 지금 그러면은 반자율 주행 중이야? 아니요, 아직은 작동 안 시켰어요. 예전에 저희가 모델 S나 이 모델 3에서 사람이 운전하니까 바로 티가 났었거든요. 신호등은 인식하니 혹시? 외국에는 보면 이게 신호등 인지하고 작동하는 게 보이는데 그거에 맞춰서 서는 건 아니에요. 인지를 했다만 표시만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법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 표시도 안 돼요 지금. 루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그 공개된 정보대로 나온다면 이 차를 팔고 넘어가고 싶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 차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실제 제 출시 스펙이 달라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자율은 언제쯤 보여줄 거야?
거야? 지금도 사실 반자율로 가고 있고요. 나 지금 일부러 지금 이제 원래는 핸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냥 안 잡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직선 구간만 갈 때는 그냥 K7을 타나 벤츠를 타나 BM을 타나 다 잘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 다른 차가 끼어들었다, 그럴 때 훨씬 더 좀 뭐랄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반응을 하긴 해요. 좋다는 얘기잖아. 좋죠. 이게 결국에는 반자율이고 사용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95%의 상황은 대부분의 차들이 다 잘하고요. 그 약간 되게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얼마나 더 잘하냐인데 내가 대응을 하면 똑같잖아요 결국. 그런 아주 좀 일부 짧은 순간에만 테슬라의 장점이 느껴지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반자율을 훨씬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별로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친구는 모델 S가 처음 테슬라였고 X, 그 다음에 3까지요. 모델 Y도 살 거니 혹시 나오면? 근데 사실 제가 SUV를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모델 Y를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델 S가 풀체인지 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현대에서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온다거나 그런 차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요. 옛날 우리 출고기 찍을 때에 비해서 옵션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테슬라만의 장점, 여기 차량 앞에 현재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지? 어쩐지 이상했어. 딱 뭔가 좀 울컥울컥하고 차가. 근데 그건 실제로 그래요. 사람보다 더 가운데 차선을 잘 잡고 가는 차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앞에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샀다가 다시 가속할 때 좀 훨씬 더 뭐랄까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얘는 3초 제한도 없잖아. 우리가 그때 모델 X인가 테스트할 때는 2분인가 서 있다가 자기가 출발하더라고 혼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큰 장점이죠. 정체할 때 그럴 때 아예 차가 서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이 차가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그 차선 변경. 차선 변경?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깜빡이 키자마자 바꾸네. 원래는 깜빡이 켜고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딜레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출고기 찍을 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네 생각보다. 그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테슬라의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꾸준한 업데이트로 차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방 카메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찍을 때는 후방 카메라가 그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세 개가 생겼어요. 이거 자율주행용 카메라를 써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까지는 아니지만 왼쪽 오른쪽 카메라를 여기 아래쪽에 보여주면서 주차하거나 운전할 때 그걸 좀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게 원래 없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양쪽까지 보여줄 수 있게 유저들이 되게 많이 요구했거든요. 어차피 카메라는 있으니까. 어차피 있는 카메라 활용해서 이렇게라도 보여달라. 얘는 뭐야 그러면? 뭔가 하나 더 후방. 그리고 사실 그 블랙박스 기능도 원래 없던 기능이거든요. 이게 차가 지금 자동으로 다 저장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이거 업데이트로 생긴 거예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블랙박스를. 오디오도 나오니? 또 좋은 게 이게 좌우 뒤가 있으니까 4채널로 녹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전기차니까 배터리 걱정 없을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차들 정확하게 표기해주고 있고요. 혹시 톨게이트는 자동으로 지나가? 하이패스 같은 거 찾아갖고 자기가 지나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돼? 예. 테슬라 자율주행은 부산에서 하면 전 세계 다. 부산 혹시 가봤니? 너? 부산 가봤죠?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웬만하면 다 잘 돼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네요. 자, 이제 노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이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램프. 사실 이 정도 램프나 이럴 때는 제가 K7 탈 때는 내가 직접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를 탈 때도 사실 이 정도면 제가 직접 운전해요 그냥. 속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난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감속도 하나? 야, 꽉 잡아. 아니, 근데 자기가 할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속도 줄이고. 오, 속도 줄이고 지금 60km. 코너가 심하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요. 우리 앞차하고 상관없이. 근데 좀 너무 많이 줄이거든요. 내가 직접 해버리는 거죠. 너무 많이 줄여서 지금 이것도 우리는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러면서 원래 내가 차선을 넣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젠 지가 알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깜빡이는 키나 지가? 앞에 차가 있는데 저거 방금. 야, 앞에 저. 어이구. 이거 인식 못한 거지? 네. 이제 인식한 거지? 네네네. 여러분들 이런 걸 확실히 전방 지시를 꼭 해야 돼요. 앞에 차가 차선에 안 있고 반만 걸쳐 있으니까 바로. 그때 살짝 걸쳐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앞에 차가 있어서 위험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제 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가 알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끼어드는 차는 인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K7이나 BMW 벤츠는 저런 게 끼어들었을 때 딱딱딱 정해진 느낌이거든요. 맞아. 인식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인식을 했을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느낌인데 얘는 훨씬 더 좀 똑똑하게 인식하면서 사람처럼 대응해요. 자, 이걸 지금 얘는 빠른 차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 네, 그리고 아마 2차선까지 올라갈 거고 1차선과 2차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게 제가 테슬라 타면서 신기했던 부분인데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편도 5차로인데 차선을 정확하게 편도 5차로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가까워지면 지가 왼쪽으로 차선을 바꿀 것 같아요. 썬팅은 혹시 했니? 위는 안 한 거지? 여기 바로 위에는 안 했고 저 뒤에는 했고요.
썬팅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차선을 이제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죠. 저렇게 와, 오 멋있다. 멋있네요. 아 일단은 이거는 졸겠는데 잘못하면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여기 우리 크루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차선 변경하고 판단도 잘하고 딱 하나 아까 그 진입할 때 갓길에 서 있던 차를 인식을 못해서 약간 위험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뭐랄까 길가에 뭐가 되게 많이 큰 게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지되는 물체를 잘 인식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딱 정차해 있어요. 그럼 그 차는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박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반자율 차들에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방 중시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게 너무 잘해서 솔직히 좀 따분할 정도로 지금 아니면 목적지를 다시 아 이거를 바꾸면 돼? 빠져나가요. 바꾸면 여기서 지금 돌리죠. 지가 빠져나간다고? 차선 바꿔가면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지금 NOA예요. 야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 조는 거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테슬라 탄지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 테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 FSD가 상위 개념이고요. 그 FSD라는 개념 아래에 오토파일럿도 있고 NOA도 있고 아까 스마트 서먼도 있고 차선 변경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NOA는 톨게이트 나갈 때까지 거기까지만 작동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FSD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테슬라 표현대로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FSD가 완전히 구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좀 이제 약간 추가된 거라든지 업데이트된 건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FSD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저런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좀 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또 약간 2세대라고 놓긴 애매하고 그래서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한 2.5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목적지를 바꾸면 네. 자기가 이거를 이제 판단해서 제일 빠른 길을 다시 찾아갖고 거의 톨게이트까지 나간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아 그거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승택님께서는 3월에 인수받아서 피로도가 100이면 약 10% 정도의 피로도만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된다고 딱 하죠. 동감해요. 원래 피로도가 100이면 그게 진짜 그 10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K7은 같은 코스. K7도 역시나 잘 가거든요. 만약에 테슬라를 탔을 때 그게 10으로 줄어든다면 K7을 타면 한 13, 12? 에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격차를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격차가 굉장히 작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K7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30 정도. 어우 잠시만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안 줄였고 얘가 기가 줄였네요. 지금 소리 나는 게 이제 NOA 꺼졌다고 소리 난 걸 거예요. 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런 데서 이제 K7이나 다른 회사들이랑 차이 나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이 정도 코너 돌아 나가면 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차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일반 오토파일럿. 네네. 여기 나가서는 내가 직접 운전해야겠죠? 아 여기 바뀌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라고. 아, 이런 곳에서는 K7은 절대 속도를 못 줄인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K7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가 저 정도 코너는 못 돌아 나가요. 야, 현기차도 속도는 줄어요. 근데 그 맵에 한정돼 있어요 그게. 근데 또 약간 그런 것도 K7 내가 샀을 때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거 왜 내가 왜 불안해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더 편하지. 자 여기까지는 지금 오토파일럿인데 지금 현재 지금 자기가 돌고 있는 거죠. 아 속도를 많이 줄이네. 코너가 급하니까 이거. 지금 45까지 줄였죠. 자 그리고 일단 믿음이 가는 부분이 저기 차선을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차선을 자기가 지금 바꾼다고 하네요. 지금 못 바꿀 것 같긴 한데 바꾸나? 아 바꾸네. 앞에 박는 줄 알았어. 얘가 그러니까 진입할 때 아까도 그러더니 약간 헷갈려 하네. 사실 아까도 지금 뒤에 차 화물차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걔도 좀 늦게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조금 뭔가 저 뒤에서 화물차가 봤을 때는 쟤 뭐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하게 생기는 상황이. 자 그리고 지금은 노아 모드죠 이게. 네, 지금 예, 노아 모드고 지금 노아 모드에서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던 얘기 중에 특이한 게 도로교통법상 가능하면 1차로를 안 탄다고 하네요 이 차가. 1차로가 아무리 빨리 이렇게 갈 수 있어도 1차로를 안 탄다고 합니다. 근데 앞차가 느리게 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1차로 탔더라도 다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죠. 그 차 추월하고 나서. 아 그런 기능이 있어?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선은 추월 차선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켜요. 차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요. 요거는 이제 모델3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거의 스포츠카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승차감이 아주 좋진 않네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승차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은 확실히 안 좋아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모델 S도 그렇고 그냥 좀 약간 부드러운 승차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테슬라 승차감.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좀 승차감이 딱딱한 편이에요. 저도 이거 테슬라 전 모델 다 타봤는데 예 지금 타는 모델은 모델3 맞고요. 모델3 퍼포먼스 모델 출고가는 얼마였지? 보조금 받고 해서 한 6,000 후반, 6,800, 6,9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정태현님 정확히 맞습니다. 매드맥스 모드는 차선 이동이 필요할 때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주인이 힘들어도 토할 것 같아도 얘는 막 칼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매드맥스 모드라고 해도 뭐 칼치기 하듯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 1차로는 초월 차선이기 때문에 지금도 1차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설정 속도를 좀 올리면 안 돼? 한 120까지는 되잖아. 그 지금 라이브고 지금 혹시라도 뭐 문제 될 수 있으니. 자, 저희는 어쨌든 모든 차량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떠나서 안전하게,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그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에 그 과속 방지가 알림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없고 이 기능을 왜 추가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테슬라에 요구하니까 그 기능이 왜 필요하죠? 과속을 안 하면 되는데 라고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흡사 롤스로이스가 반자율이 왜 필요하죠? 기사가 있는데? 그 말하고 비슷한 느낌이고. 자, 요거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도 맵은 구글 맵인가요? 이거는 지금 구글 맵이고요. 이거는 KT 맵이고요. 둘 다 별로예요.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욕을 되게 많이 먹고 다들 뭐 T맵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여기 달아가지고 휴대폰 내비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이게 버튼이 딸랑 양쪽에 하나씩 건데, 아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기판이 없어요. 그리고 요게 버튼이 아니라 조그 셔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요 두 개로 다 컨트롤하고 웬만한 건 이쪽으로 컨트롤하죠. 요거 독일에서 소송이 한번 났었어요. 와이퍼를 여기서 조정해야 돼갖고 와이퍼 그 속도를. 그건 확실히 제가 봐도 문제예요. 이게 화면을 좀 봐야만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화면을 봐야만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좀 약간 안 익숙하니까 뭔가 시선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오 음질은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오디오는 어떻게 생각해? 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벤츠나 BM에 좀 약간 옵션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낫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걸로. 근데 참고로 이 친구는 탭바입니다. 테슬라바. 감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약간 접어야 돼. 이거 막 저 추월하고 그러면 이거 막 화나지 않나? 매드맥스인데? 지금 이제 NOA라서 나가야 되잖아요. 우측으로 차선 변경한다고 우측으로 깜빡이 넣었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지가 갈 차선을 표시를 하네. 난 저쪽으로 갈 것이다. 연속으로는 안 하지. 한번 하고 끝나고 또 하고 이런 식이에요 항상. 한 번 하고 완료, 한 번 하고 완료. 앞에 차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 트럭 사이로 쫄깃하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사람은 들어가는데, 아, 역시 안전을 위해서. 근데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 오, 요거는. 야, 이건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박진 않았을 건데 지가라 속도 나중에 결국엔 줄였을 거거든요. 근데 나도 좀 불안하니까 뭔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45도는 어떤 차를 막론하고 좀 가시거리가 짧아, 전체적으로. 자, 요거는 어떻게, 오토파일럿? 아니 지금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사람이 운전하니까 막 멀미날 것 같네요 지금. 오토파일럿 옵션을 넣으면 FSD가 같이, 아니, 오토파일럿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FSD가 따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구현된 건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테슬라에서는 명명을 하고 아직 구현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태현님. 오토파일럿은 옵션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고, 만약에 FSD를 안 넣으면은 오토파일럿에서 어떤 기능이 빠지나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모든 테슬라 차에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FSD를 추가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길이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지금 썼던 NOA, 그리고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보여드렸던 스마트 서먼, 일반 서먼, 차 앞뒤로 빼는 그 정도가 지금 차이예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또 기능이 더 추가된다면 FSD를 산 사람한테만 추가해줄 가능성이 높죠. 이게 어떤 말씀이시죠? 전방 주시하다 급브레이크 밟거나 급차선 변경하면 차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서지 않을까요? 아무리 오토파일럿이어도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면 사람의 작동, 조작이 먼저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단차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요, 차주는? 진짜 이건 차주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분은 절대 테슬라를 사면 안 돼요. 전 제가 생각할 때 이 차의 만듦새, 마감은 그 현대 기아에 나오는 소나타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브랜드의 차 중에서 가장 심한 그런 차예요.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 차를 사는 이유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런 그 외의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차에 대해서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진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 당연히 버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루투스 버그라고 해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차로 블루투스가 잘 안 되니까.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쫄보 버그라고 해서 내 옆 차선에 어떤 차가 좀 되게 빠르게 지나가면 이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큰 장점이긴 한데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후방하면 확대나 축소도 되나요? 아니요, 확대는 축소 안 돼요. 테슬라는 전 차종이 브렘보 OEM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렘보 마크는 안 찍혀 있어요. 흰색 시트 어떤가요? 2염이나 5염 같은 것들.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운전석은 확실히 제가 한 3만쯤 뛰다 보니까 약간씩은 약간 변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여기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가니? 네 그 생활 패턴으로 따졌을 때. 한 4,500km를 뛰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차는 지금 몇 킬로 충전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슈퍼차저 충전을 하면 최대로 나오는 속도는 한 120 정도인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충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 120 기준으로? 그럼 1시간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거 기준으로는 한 50분?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출고기 당시 찍을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램프도 저희가 옛날에 출고해서 테스트할 때보다 좀 뭔가 세련돼졌어. 유일하게 남한산성 반자율 주행을 성공한 차량이 이 차량이죠. 모델 X도 실패했었고, 그리고 웬만한 차 다 테스트해봤는데 근데 이 차가 희한하게 돌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잘 돌겠네. 테슬라 자율주행, 이게 학습 기능이 있니? 혹시 자율주행할 때? 반자율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단지 이제 테슬라에서 그 정보들을 다 빼가지.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자, 뭐 이제 요 정도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역시 오토파일럿은 명불허전이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세 대째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또 단점으로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자면 AS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AS를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자, 일단 오늘은 날도 어두워지고 하니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라이브로 직접 우리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절대 위험한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헥터라고 합니다. 네, 하차할이었습니다.